복합적으로 활용한 예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변수를 딕셔너리형으로 해가지고 역시 중괄호를 써서 이름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름이라는 키워드에다가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괄호를 써서 리스트를 또 시작하는 거죠. 딕셔너리 안에서. 그래서 뭐 고라는 사람과, 그쵸, 리라는 사람과 뭐 김이라는 사람과 박, 이런 식으로 뭐 4명, 뭐 5명도 가능하겠죠. 계속 우리 리스트형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네임 연달아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이제 데이터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엔터 키를 치면 얘가 자동으로요, 딱 그 키 앞에 인덴트,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age, 나이 이렇게 하고, 나이의 키에 해당되는 4명이니까 4명의 값 리스트가 요소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0살, 23살, 뭐 24살, 뭐 48살 이런 식으로 정수형 리스트로 4명에 대한 나이를 리스트로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이트. 하이트는 이 사람들의 키를요, 키 정보를 역시 4명 앞에 네임 정보가 4명이니까 4명에 해당되는 또 183, 어떤 사람은 192, 175, 163 이런 식으로 4명의 키값을 리스트로 또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가 빠졌죠? 위에서 age에 콤마가 빠졌고, 하나 더 해볼까요? 더 해봅시다. 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인덴트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죠. 그런 상태에서 weight, 몸무게는 어떤 식으로 있는가? 글쎄요. 이번에는 실수용으로 놔볼까요? 77.7kg. 어떤 사람은 68.8kg, 65.3kg. 예를 들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88.9kg 이런 식으로 다 4개의 실수값 리스트를 실수형 리스트로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이 데이터 딕트형으로 해서 4개의 키 값에 4개의 요소 값들을 갖는 리스트로 전부 행성한 것이고, 그것도 역시 한 번에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없다면 쭈루루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한 번에는 보이질 않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인덱싱을 할 때 키값 리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만약에 이름들을 알고 싶다. 그럼 데이터에 이름을 자기가 치면은, 그쵸, 이름에 해당되는 4명의 값이 전부 출력이 될 것이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몸무게를 알고 싶다. 그럼 웨이트 값을 쳐주게 되면은 몸무게에 해당되는 4개의 값이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들을 쪼르륵, 몸무게가 쪼르륵 출력되고 있죠. 만약에요, 그 중에 하나만 출력하고 싶어요. 고경철의 키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중 리스트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데이터에 고경철에 해당되는 키값이 누구죠? 네임이죠. 네임이 아니죠. 고경철이니까 고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임. 미안합니다. 네임이 맞습니다. 네임을 치고요, 고경철을 씻고 싶어요. 그러면 고경철은 4명 중에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0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것은 고를 찍게 되겠죠. 활용해 보겠습니다. 고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고경철의 키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됩니까? 고경철 자체는 뭡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키니까 하이트죠. 하이트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고경철은 0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0번째를 출력하게 되면은 183, 내 키가 183은 아니지만 그래서 18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키값, 그 다음에 뒤에는 리스트의 인덱스 값.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되면은 마치 이중 리스트를 우리가 인덱싱한 거랑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소별 리스트도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키 값과 뒤에 있는 리스트의 인덱스 값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추가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액형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 하나 또 추가해서 네, 혈액형 데이터에 아까 얘기했듯이 블러드가 혈액형이라고 우리가 뭐 이름 붙인다 그러면 네, 블러드라고 키 값을 입력하고 여기에 값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고경철은 B형, 네, 뭐 리라는 사람은 A형, 그쵸? 또 쌍이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김이라는 사람은 O형, 네, 이런 식으로 또 박이라는 사람은 AB형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프린트 데이터에 네, 전부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한 줄로 표시되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크롤 바를 움직이게 되면은 끝에 네, 이렇게 블러드가 추가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줄로 추가되면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리스트형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좀 더 잘 보일까요? 나중에 그걸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따라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자, for 그대로 보고 쳐보십시오. i는 in range 해놓고요. 그 다음에 len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에 네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 요소의 길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딕셔너리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4명이 됐으니까 지금 사실은 딕셔너리형의 네임형이나 에이지형이나 하이트나 웨이트나 전부 4개로 이루어졌죠. 리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의 네임 이렇게 해놓고 가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쵸. len의 가로, range의 가로 나머지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임에 쿼테이션이 빠졌죠. 쿼테이션을 넣고 그래서 전부 흰색이 돼야 되고 포문에서는 항상 컬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for key 포문 속에 포문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포문을 따로 배울 테니까 오늘은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데이터라는 거에 키즈를 추출해서 그쵸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포문 쪽에 포문이 들어갔고 다시 프린트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키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에 이렇게 쳐주고 이번에 and를 이용해 가지고 블랭크를 써보겠습니다. end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end 속성은 프린트 명령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프린트 문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end에다가 줄바꿈 대신에 그냥 공란을 넣어라 이렇게 줬고 첫 번째 안에 있는 포문이 끝나는 경우에는 줄바꿈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표시는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 줄바꿈 명령을 해준 겁니다. 네. 일단 실행해 놓고 이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보면 이것처럼 고의 키,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리의 그쵸? 김의 박에 이게 쭈루룩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포문이라는 것은 이 i를 이용해 가지고 0, 1, 2, 3, 4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i는 결국은 뭐죠? 어떤 인덱스의
몇 번째를 알려주는 수출해주는 함수로 레인지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전체 크기 개수를 계산해낸 다음에 i를 수출했고요. 키는요. 데이터 키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걔네들의 자료형의 키 값들을 수출해낸 거죠. 그래놓고 키에 해당되는 값에 i를 수출해 줌으로써 그 해당되는 요소 값들을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네, 요거 딱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만 넘어갑시다. 이거 이해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이렇구나만 알고 나중에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때 좀 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가 났을까요? 볼까요? 블러드가 오류가 났네요. 봅시다. 블러드는요. 네. 여기서는 소문자로 썼고 이것도 안 맞는 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됐죠? 폼은 네임 됐고 키즈 됐고 네, 줄바꿈 명령해서 쭉쭉쭉 갔죠. 조 데이터 줄바꿈 방지. 여기서 오류가 났네요. 이 오류는 어떻게 오류가 난 거죠?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제가 지금 어펜드 명령은 자꾸 추가가 되는 거라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리셋을 한번 시켜야 되기 때문에 46번 셀에다가 얘를 그냥 한번 가져오고, 자, 이 데이터는 4개짜리, 4명짜리 데이터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어펜드 시키고 싶은 거죠. 이 데이터 구조에다가, 네, 얘를 어펜드 시키고 싶은 거니까, 그거를 가져오고, 쭉 요대로 됐을 때, 과연, 네, 키즈의 어펜드 데이터 1의 키즈 값, 네,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예쁘게 출력하는 함수 다시 뜯어오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네, 여기다가 넣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코, 리, 김, 박, 초 입니다. 요거를 가져올 때 요 혈액형은 아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위에서 네, 키값 추가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럼 갖고 오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까지 갖고 오면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 혈액형을 넣어서 딕트형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웨이트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혈액형을 추가했던 거예요. 추가해가지고 키값을 추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펜드 명령을 이용해서 또 한 줄짜리 딕셔너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문을 사용해서 또 전체에 추가를 했고, 그거를 전체를 한번 줄바꿈까지 예쁘게 보는 포문을 만든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원하는 대로 그렇죠. 사람,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그래서 5명에 대한 정보가 잘 추출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난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 줄 한 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어떤 식으로 딕셔너리형을 만드는지, 그다음에 키값을 어떤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또 한 줄짜리 딕셔너리형을 만들어서 포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원래 데이터에 추가하는지, 그리고 그걸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을 2번 사용해 가지고 한 줄 한 줄 줄바꿈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출력하는지 이런 연습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형, 딕셔너리형을 잘 이해하시려면 교재 88쪽 2장 5절 딕셔너리 자료형을 쭉 보시면 한 번 더 이걸 보시면서 코드들을 쭉 출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하고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촉수 이런 걸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키값, 밸류 쌍업기,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표시는 안 했지만 교과서에 95쪽에 보면 지우기, 클리어, get 이런 명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97쪽을 보시면 집합 자료형이 있는데 이 집합 자료형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쭉 건너뛰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자료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료형은 102쪽입니다. 자, 102쪽 불자료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중 리스트의 슬라이싱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한번 보죠. 네. 요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중 리스트 만들어 놓고 슬라이싱을 하는 거를 마치 A라는 1, 2, 3, 4, 2, 3, 4, 5, 4x 4 이중 리스트에서 2x2 그러니까 앞에서 두 컬럼을 뜯어내고 두 컬럼씩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줄수 로우로는 두 줄을 뜯어내는 거를 이중 리스트에서 더블 슬라이싱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파이썬 리스트에서 더블 슬라이싱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난 되는 줄 알고 이걸 했는데 허용을 안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일 슬라이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제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뭐 저도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코드를 추가해가지고 뭐 더블 슬라이싱을 한번 더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A를 예를 들면 1, 2, 3, 4, 5 이렇게 만드는데 이중 리스트니까 대괄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대괄호 두 개를 넣고 네. 1, 2, 3, 4, 5 두 번째 행은 2, 3, 4, 5, 6으로 할까요? 네. 세 번째 행은 3, 4, 5, 6, 7 이렇게 가겠습니다. 3, 4, 5, 6, 7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행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4, 5, 6, 7, 8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네. 얘는 몇 바의 몇 리스트가 될까요? 4행 5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5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트릭스 또는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이중 리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것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int A 이렇게 출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 리스트가 출력이 됐는데 그 슬라이싱을 하려고 아까 우리가 B라는 걸 만들어내서 A에 그쵸 0에서 2까지 슬라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0에서 2까지 슬라이싱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이중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중 슬라이싱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되느냐 했을 때 얘가 해보니까 오류가 났습니다. B 값을 쳐보겠습니다. 이 값을 쳐보면 1, 2와 2, 3이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근데 얘가 안 되죠. 오류는 났지 않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던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됐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단일 슬라이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쓰지 말고 C로 갑시다. C는 해놓고 C의 0번을
A 0번에 네, 원래대로 0에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C의 1번을 단일 슬라이싱으로 A의 1에 네, 0에 2로 이렇게 잘라내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놓고 프린트 C를 해보게 되면은 네. 네, 0에서 무슨 오류가 났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C가 지금 생성을 하지 않고 인덱싱을 해서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B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겠죠. 이게 C는 생성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런 오류가 났습니다. 해보면은 네, 그걸 B로 바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B라는 요구합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나지는 않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는 지금 우리가 인덱싱을 하는 건데 인덱싱 전에 하기 전에 그쵸? B의 생성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좀 파이썬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를 우리가 슬래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사를 해서요. B를 먼저 그냥 복사를 해놓고 B를 A로 복사를 해놓고 슬라이싱을 하는 건가요? 어떤 게 될까요? 아니면 B를 적당하게 빈 인덱싱으로 만들어주나요? 빈 인덱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요? 이건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왔네요. 네, 슬라이싱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안 되고 있어요. 네.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완전히 빈 공간으로 이중 슬라이싱을 해버리고 어펜드를 써야 되는 건가요?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네, 나중에 이것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B를 그러면 이중 슬라이싱 그냥 복사를 해서 같은 크기로 복사를 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이중 슬라이싱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중 리스트를 이중 리스트를 일단 B를 먼저 생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 리스트를 빈 자료용으로 생성을 먼저 해주고 얘네들을 추가하려면 어펜드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펜드를 써볼까요? B0에 어펜드 인덱싱을 2번 생성해야 되는데 펜드를 사용해서 하나요? 힘들 것 같은데 B0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펜드를 써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한가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여기도 B에 어펜드를 쓰고 네. 글쎄요. 이게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긴 되는데 이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는데 어펜드인데 어펜드에 이렇게 가네요. 네. 넘파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넘파이는 우리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써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해가지고 네, 넘파이를 써서 as mp 쓰고요. 네. 넘파이는요. 넘파이 어레이라는 함수를 써서 mp에 arra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했던 그대로 2차원 배열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럼프 어레이 가로 열고 그대로 지금 했던 거를 네, 이렇게 생성해 주게 되면은 넘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import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넘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a를 넘파이 array로 선언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네 이렇게 쓰면 네, 원하는 대로 딱 됐죠. 그 다음에 이중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파이 array에서 b는 자 a에 0에서 2 네, 0에서 2 이중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b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b를 해주게 되면은 네,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파이썬의 리스트가 그냥 이중 리스트부터는 조금 쓰기가 어려워요. 방금 우리가 해보니까 오류도 나고 또 허용도 안 하고 또 저같이 미리 생성을 안 하고 인덱싱을 했더니 또 존재하지 않은 인덱싱 에러가 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냥 1차원 리스트만 쓰시고 2차원부터는 넘파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넘파이가 그런 행렬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numpy as mp 해가지고 mp array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보기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중 리스트도 이중 슬래싱도 허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중 리스트의 슬라이싱 문제는 numpy를 활용하자라는 걸로 했고요. 제 블로그에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끝까지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이중 리스트에서 아까처럼 이중 슬라이싱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서 먼저 빈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제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포트 명령을 또 공부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numpy를 활용한 자료, 행렬 자료의 데이터 처리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mph를 안 쓰고요. 여기서 우리가 from import라는 명령이 있어요. from numpy 네. import star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또 유사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mp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from numpy import star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명령이지만 여기서 mp를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array 명령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numpy는 제가 중간중간에 파이썬 문법이 다 끝난 이후에 numpy는 수치에서 행렬 연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력한 패키지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좀 더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난번에 배웠던 리스트, 이중 리스트 중에서 인덱싱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하는 방법을 좀 더 체크해 봤고요. 아까처럼 이중 슬라이싱 안 되는 경우는 numpy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여기까지를 하였습니다. 네.